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에선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로설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세 후보의 협공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2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방통위 사태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그리고 공방의 핵심 쟁점인 방송사법 처리 전망과 이후 파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방송합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모두 참여한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특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지난해 7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국방부 장관에게의 그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면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왜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대통령실은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우선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2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이 밖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과 관련한 의혹을, 야당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정숙 여사 사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대통령이 제기된 의혹을 전부 수사하라고 말했을 뿐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6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무에 복귀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며 복귀 일성을 밝혔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 주자들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소식을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구성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8일 만에 회의에 참석한 추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등을 강탈하여 이재명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쓸지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부각시키며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후보도 오늘 막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이 대단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밖에서 민심이 문매를 줘도 견뎌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후보의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한 후보의 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저격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무너진 한 후보에게 당을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고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당권 주자 간 친윤 대 반윤 구도가 부각되는 가운데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헌을 언급하며 당정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 관련 탄핵 사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처리한 것을 두고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과 국회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해왔는데도 방통위가 또다시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입니다. 명백한 상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임 부위원장이 불법을 반복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제적위원 2인의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한 의결사항은 합법이라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김홍일 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사퇴에 상관없이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는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친명계 4선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명계 재선 한준호 의원은 언론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초선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에 맞서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재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새로 나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정부 측 인사로는 처음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발표했는데요. 정 실장은 국회와 정부 사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무장관을 통해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정무장관은 대통령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보좌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는데요. 폐지와 부활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1970년 만들어진 정무장관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요.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직이 사라졌지만 11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의중을 전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대통령과 가까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임명됐는데요. 네. 아직 후보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 다선 의원 출신이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현재 그 대통령실에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있는데 바로 이 정무장관직과는 또 이제 어떤 차별화, 어떤 역할이 다른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회와 소통을 누가 맡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운영위에서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죠? 네, 운영위는 회의 시작부터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 제출을 두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는데요. 네. 여당 의원들이 처음 참석하는 운영위여서 간사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원들의 공방으로 첫 질의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통화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여야 위원들 질의도 이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30번이 넘는다며 국방 현안 때문이라는 해명이 맞지 않다고 따졌고 여당은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무려 39번이나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하고 관련된 방산협력의 일이라고요? 그건 의원님의 가정일 뿐이죠.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아무것도 나중에 없지 답변할 않습니까? 시간 드립니다. 통화 기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많으면 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외압으로 막 이끌어가면서 아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괴담과 의혹은 해소될 날이 올 것이다. 네, 그 전화를 이제 30번입니까? 39번 한 게 맞습니까? 39번이라고 윤건영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리고 운영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정 실장은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이 이뤄진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호 실패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불법 장비를 차단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실패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경로설이 오늘 질의의 중심에 있었죠. 여당 의원은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에 대해 물었는데 정 실장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이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거친 발언이 이어졌던 운영위 회의 뉴스 영상을 재생하는 걸 두고도 고성이 오갔는데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는 야당 의원 요청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오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원래 이제 계획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이어지는데요. 민주당은 이때 쟁점 법안을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종료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해서 법안이 소멸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안 상정 일정을 짰습니다. 먼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죠. 국회법상 탄핵, 국무위원 해임권 등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야권은 이를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하루 뒤인 3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과거에도 교섭단체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을 활용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대정부 질문 일정을 활용해 처리했고 2022년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가결시켰습니다. 미리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이용해 탄핵안 등을 추가하는 겁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표결 전 자진 사퇴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도 표결이 진행되기 전 자진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내일 본회의에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어떠한 의사 일정도 합의한 적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의사 일정 변경으로 야당이 단독 표결한 선례가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바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송인 만큼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오는 4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데요. 범야권이 이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2요구권 건의를 꼽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거야 공세에 반격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발의된 법안이 1,100여 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엔 반도체 지원법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도 있었지만 원구성과 관련해 서로를 견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뜻을 모은 여야. 새로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놓고 충돌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 일당이 상임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적으로 이럴 바에는 아예 법사위원회에 를 어디서 가져갈 것인지를 법으로 정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몇 달씩 국회가 공전되거나 이런 건 좀 막자. 그래서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의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북러 군사동맹으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정부 여당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던 힘에 의한 평화가 한반도 리스크만 키우며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경제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역 수지가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등으로 국민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정 정책위 의장은 어제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돕는 정책 마련에 야당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내수 소비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 여당이 내놓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대책으로는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합니다. 조국 대표는 20일 개최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오는 4일 현 대표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인과 최고위원 2인을 선출할 예정이며 조국 대표가 사퇴한 후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7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배신의 정치대, 정권 잃는 게 진짜 배신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때 아닌 배신의 정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려는 사람은 없죠. 예. 근데 가다 보니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네. 갈라서게 되는 거고 우리 당원 동지들과의 공감대 없이 예. 혼자 내가 옳다라고 밀고 들어가면서 대통령과 충돌하고 대통령을 코너로 몰게 되면요. 그게 결과적으로 배신이 될까 저희가 미리 경고음을 울려드리는 거죠. 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연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인물이라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 측은 정권을 잃는 게 진짜 배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3월에 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5% 있다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지원을 했고 예.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 예.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배신의 정치란 표현은 지난 2015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2017년 탄핵 사태 이후 보수 지지층 사이에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배신의 정치뿐 아니라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날선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층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축제를 말할 때가 아니라며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격한 대립으로 인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계파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 우려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락에 열쇠를 쥔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견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친명 마케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 채비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사임한 직후부터 최고위원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준비를 책임지는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겠습니다. 강력한 대선 주자를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집권 준비의 출발입니다.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 플랜 본부장도
선택해 주십시오. 최고위원이 되어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 다리에서 제대로 맞짱 떠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무도함에 맞서 맞짱을 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성윤을 윤석열과 싸우는 예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는 강선우, 그리고 김병주 의원, 그리고 김지호 부대변인, 또 오늘 출마 선언을 했던 김민석, 이성윤, 한준호 의원까지 총 6명이죠. 자, 여기에 전현희, 민영배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최대우 안양시장 등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내를 가리지 않고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후보들, 출마 일성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군 대부분이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명심 대결 구도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당의 비전을 밝히는 데 좀 목소리를 더 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진짜 친명 일색으로 가지 말고 좀 핫하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 당대표 선거는 우선의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퇴 후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추대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네.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재명 전 대표의 추대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당 핵심 관계자든 전당대회 흥행보다는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친명 마케팅뿐 아니라 당을 위한 비전 경쟁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7월 첫날부터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을 추진하면서 전방위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방탄용 입법을 멈춰라 복귀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일성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내일 해병대원 특검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이런 그 야당의 표결 강행 움직임과 또 7월 정국에 대한 대응, 추경호 원내대표의 보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복귀하면서 민주당의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강탈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탄핵 정치의 교두보로 삼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의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에 판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는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또 법을 잘못 적용하면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조입하겠다고 하고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제의 요구권을 제한시키겠다는 그런 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는 목적의 법안들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의 진을 치고 108명의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공감을 받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도 이번 주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그 반면에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또 실제로 이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이 처리가 될 텐데 여당에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궁금한데요. 네.
이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방통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회 요구로 소집되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판결에서 이런 설시를 했는데요. 방통위 제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이상 위법이 없다라는 설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적위원이 3인이었는데요. 이때 이 제적의 의미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이 제적의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서 현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방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위원은 2인입니다. 따라서 제적위원 2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사항은 합법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있는 7월로 들어서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배신의 정치, 공세에 한동훈 후보는 공안증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당권 경쟁이 집안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번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기 드라마는 출연진부터가 매력이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대한 매력 있는 출연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들은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다가 보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수사들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강점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 당을 쇄신시킬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께서 기대감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는 저희 오늘 윤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만일 가짜뉴스, 인격 모독 등 선을 넘는 후보가 있다면 정확한 제재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 이외에는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경쟁이 훌륭한 당대표를 뽑는 중요한 과정이자 전당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랑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대호각성하고 지금이라도 입법 권력 남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이번 주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쟁점 법안인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사법의 운명과 또 그 밖에 과방위 과제에 대해서 과방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국회 라이브6에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뜨겁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또 여쭤볼 것도 많아서 바로 현안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여당은 방송 정상화, 야당은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방통위 사태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또 탄핵안 표결 계획에 대해서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설치가 된 곳이고 그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실 그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관 1명,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원내 교섭단체에서 1인 상임위원, 그다음에 배출하지 못한 2인이 이제 해서 5인 구조로 해서 협의하고 합의한다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방통인데 그동안 5기가 운영돼 왔었습니다. 5번에 걸쳐서 네. 위원장 체제가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경과해서 이 중에 지금처럼 2명의 구성을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한 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3인이 해도 무방하다 또는 2인이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을 가지고 분리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결정은 옳다라는 거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판시였습니다. 네. 지금은 법률 개정안을 2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급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차관급 위원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YTN을 민영화하는 것을 졸속 처리한다거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재를 한 것을 후명해서 한다. 이런 것은 합의제 기구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인이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해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방금 이제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말씀을 이제 네. 두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탄핵안 표결 계획도 좀 곁들여서 내일 모레 글피가 이제 대정부 질문이 3일 이제 연속해서 네.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네. 그리고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그러니까 상정을 하고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보고를 하면 모레에 표결이 예정대로라면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건대 김홍일 위원장이 예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표결 직전에 사표를 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람이 이제 나이 들고 이제 고참이 될수록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뭐 갑질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최근에 의원님 관련한 갑질 의혹 뭐 이런 이제 그 네. 영상이 이제 뭐 SNS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여당은 방통위 방문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의원님은 허위 논평이다. 이제 법적 제재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서울경찰청 수사 1과에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 한경닷컴인가요? 거기 이슬기 기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뭐냐면 예. 원래 국회의원이 방통위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방통위에 항의 방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이효성 위원장을 찾아서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 한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고 항의 네. 방문, 네. 거친 항의 방문 이런 경우는 차량으로 들어와서 그냥 들어옵니다. 차량으로 들어와서 입구에서 그냥 들어옵니다. 네네. 안내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야당이 됐을 때는 가방이 간사와 장경태 의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단식 농성할 때 방통위원으로 있을 때 단식 농성할 때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왔었습니다. 제 방에. 네. 예, 특별한 방문증을 끊고 들어오지 않고 네. 국회의원이란 신분은 사실은 공인이기 때문에 피감 기관을 방문할 때 특별한 절차를 이렇게 밟지 않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들어온 건데요. 이번의 경우도 저희가 27일 날 그 2명이서 EBS 그다음 KBS 박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고 해서 방통위 연락관에게 저희가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9시 50분에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방통위를 올지를 조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차량으로 오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민원실로 해서 접수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당시에 방통위 직원 4명이 안내차 내려왔고 갑자기 방문증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센터에 가서 방문증을 끊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국장이나 가장이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내를 했어요. 근데 또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와서 계속 반복된 내용들을 하길래 소속이 누군지를 물어본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감 기관에 국회의원이 가는 것을 갑질이라고 그러면 의정활동하지 마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소환해서 그걸 했는데 2014년도 세월호 당시 유가족과의 마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갑질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한 게 전 표창원 국회의원이고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 소신이다 그래서 그건 넘겨두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막말을 했다거나 뭐 갑질에 했다거나라는 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리기사에게 가달라고 요청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가 났고 형사 보상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과 내용은 다 허위 사실이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갈 길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뭐 많이 충분히 소명을 하신 것 갑질이 같습니다. 아니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사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과방에 상정이 된 게 6월 14일이고 법사위 통과는 25일입니다. 단 11일 만에 속전속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방송사법 처리를 서두르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두른 게 아니고 21대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끝났고 네. 그것을 저희가 본회의에서 상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 중에 한 건이 방송 3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살리고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사나 사장을 마구잡이로 자르는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있으니까 그걸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는 제안을 담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전속결이라기보다는 만시지탄이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고 네. 그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함을 따지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에는 쐐기를 좀 받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거나 권력 위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사 선임 내지는 사장 추천을 좀 극복해내자라는 입장에서 담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됐고 숙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MBC 사장을 좀 쫓아내서 방송을 길들이고 싶을 텐데 그게 그렇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혀진 사장의 임기는 보장하자. 그러면 KBS 사장 임기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를 해서 더 이상 이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좀 막아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늦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거부권 언급하셨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 요구를 하면 네. 200명 가량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요. 지금 현재 이탈표가 필요한 게 한 8표 정도. 8표인데 예를 들어 한두 명이 빠지면 6표 정도 이탈표가 만약에 네. 합의에 동참을 한다면 뭐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탈표에 최상병 대해서는 특검법 처리하고도 그때는 표단 관련성이 속의 있기 선거를 때문에. 했었고. 네. 저희는 야칠당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야당의 이탈표는 없다고 보고 없다. 네, 없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없습니다. 네. 예, 아무튼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여야가 모인 그 첫 번째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출석 거부 또 자료 제출도 거부 또 답변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KBS 박민 사장을 이제 고발을 했고 여당은 안건 조정이 이제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간사로서 앞으로 이제 과방위가 지금 이제 방송 관련 이슈가 이제 많이 부상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도 있고 뭐 정보 뭐 여러 가지 통신 관련한 뭐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당과 협의점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간사님이 최영두 의원님이신데 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민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대통령은 만나는데 왜 국회는 안 오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3시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출석, 불출석 사유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KBS 사장이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합의해야지만 나왔다 뭐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근데 사실은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가 시급하게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3시 반까지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재 파악을 요구하는데도 그 KBS 협력관이 국회 협력관이 어딘지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당시에 여당에서는 안건 조정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로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이 맡아서 저를 지목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고발하기로 됐습니다. 네. 네, 이 방송법 외에 다른 과제들도 많은데 내일 네이버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있잖아요. 내일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좀 지적이 있는데요. 이미 그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이 지배 구조 개선 요구가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과기부 역시 필요하면 적극 개입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게 뭔가 경제 영토를 빼앗긴다는 식의 감정,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겠죠. 이런 걸 접근을 하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가 B고 B가 A면 A와 B가 동일한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불이익을 받으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일본과의 관계가 생기면은 작아지는 정부가 바로 우리 정부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겠다 하지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서 이번 라인 사태, 그다음에 스테이지 X 건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안건도 다뤄서 국익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 과기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준엄하게 좀 물을 거고요. 현재까지는 사실은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가 한 것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1988년 36년 됐습니까? 재하 인사 98인과 함께 학생 대표, 당시 이제 한양대생이었나요? 학생 대표로 평민당 이제 DJ의 당이었죠. 예, 평민당 이제 총재로 있었던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 37년간 민주당을 지켜 오셨고.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상황은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다음 달 앞두고 있는데 또 대명, 당대명, 확대명, 뭐 일극 체제 얘기 나오고 있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명비어천가 아니냐 이런 이제 내외부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걸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대장동과 그다음에 내부 단합이 제대로 안 돼서 벌어진 일이다. 이제 이게 저희 대선 평가고 그리고 지난 이재명 대표가 8월 달에 됐는데 2년 경과하면서 초유의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까지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또 기각이 되고 또 올 초에는 정말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 권력에 맞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88%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했고 역할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이제 보수지에서 지적하는 또는 여당 일각에서 지적하는 이런 해석은 사실은 좀 부러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당대표 선출 과정을 하는데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서서 1인일 경우는 찬반이고 만약에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을 하는 거고요.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존중하고 대표와 같이 이제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박수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일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고요. 또 다 된 밥을 정말 죽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대표와 최고위원이 호흡을 맞춰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는 것이 지금 야당의 역할이고 총선 민의에 부응하는 거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너무 지나친 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네.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 그닥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내부 단결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중요합니다. 시점이다. 네, 지금도 네. 여당도 역시 108명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자 이제 이런 네. 마당이니까 거기야말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때인데 그렇지 않고 있고 역으로 야당은 단결해야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은 단결할 때다고 봅니다. 제가 김현이란 이름 두 자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최근에 이제 과방위 관사로 선임이 되셔서 좀 자세히 이제 프로필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30대 후반의 춘추관장, 당시에는 네. 이제 청와대인데 네. 춘추관장을 역임하셨고, 이제 국회로 따지면 아마 소통관장 같은 뭐 그런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기자회견장이 많이 공보수석 그쵸? 격이죠. 네, 네네. 급으로 소통을 보면. 중요시하고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이 많이 열리는. 그 이후에는 이제 19대의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고 8년 만에 이번에 그 안산을 지역구로 다시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고향이 네, 맞습니다. 강릉이신데 고향과는 좀 다른 인연이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인연으로 안산으로 이제 정착을 하셨고 했습니다. 안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고 또 이제 22대 국회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채 양명주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것하고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게 가장 큰 화두였고 민생 경제에 파탄난 것을 바로 세우자 이제 이 얘기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내걸었던 거고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171석을 얻게 된 건데요. 네. 안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정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할 것 없이 IMF보다 힘들다 내지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맥락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이 제대로 서야지만 윤석열 정권이 못하는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검언 유착으로 너무 네. 심각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것이 검찰 언론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도 간사로 돼서 5번에 걸쳐서 이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저에게 이제 격려 문자도 해주시고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는 과정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응원도 보내주시는 건데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당에 들어왔던 것도 독재 권력을 좀 저희 당시 개념으로는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워서 민생 경제를 바로 세우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서 안정된 국가를 만들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안산 시민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듣도록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늘 하고 있고 네. 지금도 이제 한 달 됐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불철주야 하루를 정말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에 평균 3-4시간밖에 네. 못 주무시고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인 방통위 사태와 또 방송 4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원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서 방송법과 관련한 미디어 이슈가 현재 워낙에 이제 뜨겁고 민감한 이슈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